접선을 구하기 위해서 미분이라는 걸 사용하는구나. 오케이?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활용인데요. 얘들아, 96쪽 있죠? 96쪽. 저희 여기 중대 겁니다. 자, 미분이 단위 너무 많아서 방학 기간 동안에는 몇 개는 뺄 거예요. 자, 96쪽 보시면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어차피 시험 때도 배우겠지만, 자, 평균값 정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평균값 정리. 근데 여기는 앞에 1번부터 이 멋있지 않나요? 롤의 정리입니다. 수학자 여기 롤인데요. 게임 아닙니다. 이거 진짜 수학자 이름이 롤인데, 롤이라는 수학자가 보인 증명된 사실이, 일단 읽어만 볼게. 내가 뭐라고 돼 있어 그림상. 이거 문제는 안 풀 거야. 그냥 이론만 봅시다. 뭐라 돼 있습니까? 자, 가정과 결론 읽어. 자, 뭐뭐 이면이야. 함수 f가 닫혀 있는 구간에서 연속적이고 미분 가능하다면 반드시 그리고 함수값이 같다면 a랑 b에서 끝과 끝이 y 값이 같으면 반드시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수가 적어도 한 개 보장된다. 다시, 미분계수가 0 되는 수가 적어도 한 개 보장이 된다는 게 롤의 정리입니다. 반박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0이 안 될 수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양 끝점을 같은 함수가 되는 수가 있어요.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갈 거야. 자, 근데 함수 값은 같아야 돼요. 함수 값은 같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어떤 같은 숫자로 가지는 함수가 있는데 양 끝점을 지나면서 부드럽게 연결이 돼야 돼요. 부드럽게 가도 이런 함수 들입니다. 그냥 끝과 끝은 같죠. y 값이 뭐 됩니까? 자, 접선을 대어봤을 때 0인 곳이 한 번은 있죠. 접선의 기울기가 기울기 0이라는 게 가로 방향의 기울기 0인 거거든. 기울기 0인 선이 한 번은 그릴 수 있죠. 그걸 사람들이 뭐라고 부른다? 적당한 지점에서 미분계수가 0을 보일 거야. 숫자 0처럼 보이는 미분계수가 0 되는 수가 무조건 한 개 이상은 보장된다는 게 수학자 롤의 정리입니다. 오케이? 그쵸? 두 개일 수도 있어요. 세 개일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한 개는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 오케이? 두 번째는 뭔지 알아? 평균값 정리야. 근데 나 평균값 정리는 롤의 정리의 더 연장선이에요. 다시 한번, 롤의 정리를 좀 더 연장한 겁니다. 바로 뭘까요? 함수값이 달라도 돼요. 다시 한번, 함수값이 다르더라도 이겁니다. A에서 출발하여 여기 A야. B까지 도착할 때, 자, A에서 B까지 도착할 때 바로 뭐냐면 연속적이고 부드럽다. 미분 가능하면 자, 했다고 칩시다. 부드럽게 그린 거예요. 자, 그러면 평균값 정리 이거예요. 함수가 매끄럽고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면 반드시 얘들아 양 끝점을 연결한 양 끝점 연결해 볼까 얘들아? 여기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연결한 이 선을 그어봐요. 그럼 이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평균 변화율 기억나? 우리 앞에 배웠던 거 평균 변화율 5글자. A가 B까지 A에서 출발하여 B가 될 때까지의 X분의 Y, 즉 증가량분의 증가량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평균 변화율이잖아요. 그 평균 변화율의 숫자와 완전 똑같아지는 어디가 있니? 보고 있니? 평행해지는 두 개의 곳이 있다. 지금은 두 개인 거고 최소 한 개 있다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평균값 정리도 몇인지는 몰라. 하지만 있어라는 게 끝이에요. 최소 한 개 있어. 반드시. 오케이? 그림상 말이 되죠. 왜냐면 평행하잖아요. 평행. 오케이? 그래서 평행하게 할 수 있는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 한 개 존재한다. 그걸 평균값 정리라고 부릅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거의 이거는 문제로 안 나오고 그냥 참고지 따질 때 나오긴 하는데 참고지. 이거는 시험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가 있구나 정도. 내용은 뭔데?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곳이 있다. 미분계수가 처음과 끝이랑 같아지도록 하는 미분계수가 있다가 평균값 정리고 0이 될 때는 롤의 정리예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다음으로 가요. 이렇게 아닙니다. 자, 여기 해야 됩니다. 103쪽. 오케이, 보자. 얘들아, 그 103쪽 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이 있어요. 자, 바로 도함수의 활용. 일단 주제는 뭐냐면 증가하냐, 감소하냐의 증가 감소를 판별할 때는 도함수가 매우 유익합니다. 유익해요. 자, 볼게요. 자, 얘들아, 일단은 봐봐. 얘들아, 우리 어떤 평면이 있을 때 직선들만 따져보자. 얘들아, 직선 먼저. 얘들아, 직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으면 이거 기울기 양수야, 암수야? 자, 기울기를 말하고 싶어. 나는 지금 몇인지 몰라도 기울어진 정도는 양이야, 음이야? 얘 양수죠. 오른쪽 끝이 올라가면 기울기 양수인 게 직선입니다. 오케이? 얘도 기울기 양수예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른쪽 끝이 올라가는 정도가 위로 향하고 있으면 기울기는 양수인 겁니다. 괜찮습니까? 반대로 이러면요, 이 직선의 기울기를 읽으면 음수예요. 기울기 음수죠? 됐습니까? 더 내려가도 음수예요. 자, 오른쪽 끝을 바라봤을 때 계속 내려가 있으면 기울기가 음수인 거고, 얘는 기울기가 올라가 있으면 양수예요. 괜찮습니까? 물론 더 가파를수록 큰 거긴 한데, 가파를수록 큰 거지만 어쨌든 끝의 위치가 올라가냐 내려가냐가 증가 감소입니다. 자, 근데 얘들아, 만약이야, 어떤 함수가 있어. 함수. 자, 근데 내가 그림을 그려볼게. 자, 간다.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면, 다시 한번, 증가하는 경향. 함수 y fx가 증가라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를 수학자들이 궁금해요. 근데 얘들아, 만약에 이게 증가함수라는 건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 함수의 굴곡이 올라가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 증가함수는 증가가 맞다면 각각의, 얘들아, 증가함수가 맞다면 각각의 포인트마다, 듣고 있니? 각각의 포인트마다 접선을 집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증가함수의 곡선이라면 각 점마다 포인트에서의 접선을 그으면 오른쪽 끝이 올라가겠죠. 다시, 각각의 점마다 접선을 그으면, 여기서도 접선 그으면 이 접선들을 계속 그으면은 이 접선들이 우상향하고 있죠. 이렇게 우상향. 그렇습니까? 그 뜻이 뭐다? 아, 증가함수라는 건 무엇을 암시하냐면 F'을 구해봤을 때 양수가 보장되는지를 확인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몇인지는 몰라도 양수이냐 음수냐가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프라임이 양수를 뱉어낸다. 뭘 의미할까? 프라임이 양수를 뱉어낸다. 무엇을 의미한다? 프라임 전 원래 함수가 f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반대로 함수가 감소할 때는요,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각각의 포인트마다 점별로는 어떻게 해요? 점별로 미분하면 오른쪽 끝이 뭐합니까? 내려가고 있죠. 그럼 오른쪽 끝이 내려가는 직선의 상태는 기울기가 몇인 거야? 네거티브인 거죠. 그러니까 fx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면 간접적으로 f'은 음의 상태일 거야 라는 부호가 나와야 됩니다. 자, 부호가 중요한 겁니다. 됐습니까? 프라임이 양수면 증가하는 경향이다. 프라임이 음수면 감소하는 경향이다. 됐습니까? 둘 다 섞여 있으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 섞인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어떤 함수가, 자, 가볼게요. 올라가요. 내보자. 가보자. 자, 함수의 모양을 봤을 때 올라가려는 경향과 내려가려는 경향, 다시 올라가려는 경향, 이런 게 섞여 있으면, 그러면 각각의 프라임의 부호를 예측할 수 있으면 돼요. 첫 번째 뭘까? 여기는요. 여기에서는, 다시 한번, 여기에서는 프라임이 안돼 정재야, 갈 거야 우리 30분 뒤에. 미분 재밌어. 여기를 가져야 돼. 내가 호기심. 너희 여기를 못하면 어차피 수능이 망해요 진짜로. 그리고 이게 멋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게 진짜 수학이거든. 솔직히 알고 보면 대수 있다고 재미없어요. 이게 무슨 수학? 미적분을 알아야 수학이지 여러분. 진짜로 여기를 잘해야 된다고. 오케이? 다시
받아들이 잘 된다. 아 되겠지 하면서 자 증가하는 경향은 미분 계수가 몇 번 하다 보면은 오른쪽 끝이 향하고 있으니까 직선 입장으로 봤을 땐 미분 계수 기울기는 양수인 거라고. 자 그 다음에 내려가는 경향은 미분 계수가 음수가 보장이 돼야 돼. 올라가는 경향은 여기서부터는 프라임이 양수인지를 확인해야 돼. 근데 중요한 게 있어. 각각의 경계는 하나는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 이 포인트. 얘는 미분 계수를 재다가 딱 하면은 빵이 되죠, 빵. 지금 기울기 0이거든요. 근데 그럼 이 지점은 증가라고 불러야 돼, 감소라고 불러야 돼? 그래서 대부분 증가야. 근데 이 한 점은 뭐라고 봐야 될까? 자, 증가와 감소의 경계인 곳은 둘 다 된다고 불러요. 그래서 그냥 둘 다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건데 증가도 되고요, 감소도 되고 그냥 애매하지만 둘 다 된다고 인정합니다. 됐습니까? 이해됩니까? 따라서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우리가 함수가 있는데 함수가 요렇게 곡선이 있을 때 만약에 이 증가 감소가 바뀌는 경계선, 이 경계선을 내가 A랑 B라고 잡았을 때 이때 수학자들은 자 여기부터 저기까지는 올라가니까 미분계수 F'이 양수일 거예요. 여기는 F'이 음수일 겁니다. 감소하니까요. 내려가죠. 그다음에 올라가니까 직선들로 봤을 땐 미분계수가 양수일 거야. 자 근데 각각의 경계는 증가하면서 감소라고 봐요. 그냥 중첩된 상태로 봅니다. 중첩된 상태. 그래서 뭐 하자? 이렇게 합시다. 첫 번째, 자, 이 함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다시 한번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증가하고 있는 애를 불러볼게요. 첫 번째, 자 얘는 구간으로 읽으면 잘 들어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 포함까지는 증가한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포인트도 인정이야. 여기도 증가로 봐요 그냥. 왜냐면 이게 단어단 편이 이래요. 대괄호가 포함이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요 A와 B 사이를 기호로 적으면 모든 사이들 이렇게 받아줍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감소하고 있다고 부르시면 돼요. 감소한다. 거기에서 감소. 여기는요 B부터 계속 나아가는 방향이니까 무한대 인피니트까지는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어떤 수학자들은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렇게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이것도 증가하는데요. 왜냐면 A 전까지도 증가하는 거고 A 포함하냐도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게 뭐 열려있든 닫혀있든 간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둘 다 허용으로 봐요. 오케이? 둘 다 됩니다. 닫아놓든 열어놓든 차이가 없어요. 증가하는 걸로 본다 또는 감소한다고 본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 아래쪽 내용에서 볼까요? 이번 박스 뭐예요? 이게 중요해요. 뭔데? 프라임이 0 이상이면 얘들아 0보다 클 때 증가한다고 부르죠. 근데 등호 줘도 돼요. 다시 등호 줘도 됩니다. F'이 0보다 큰 상태이면 그곳에서 F는 0보다 큰 거니까 증가라는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F'이 0보다 작으면 미만이면 그때 살짝 멈추면 그때는 F는 감소할 거예요. 그렇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등호를 줘도 된다고요. 다시 등호를 줘도 0 이상이어도 증가라고 봅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 경계는 뭐니까? 그냥 증가도 되고 감소도 된다고 부를 거니까 0일 때 0 이하 대부분은 작겠지만 음수겠지만 F'의 음수겠지만 0이 될 때도 그냥 감소로 보기 때문에 살짝 등호가 있어도 맞는 말로 보셔야 돼요. 괜찮습니까? 물론 이거에 대한 또 이제 고차원적인 이야기들이 있는데 또 시험 때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릴까요? 자, 얘들아 이거랑 이거의 차이점이 있어. 자, 얘들아 잘 봐봐. 얘들아 요거의 의미가 뭔지 알아? F'X가 0보다 크다의 정의가 뭐냐면 이게 F는 증가인데 수학에서 얘들아 그게 있음 중간에 생략된 게 있습니다. 바로 열고 순증가. 자, 순수한 증가를 그냥 수학자는 증가라고 불러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수학자들이 용어가 통이 안 돼요. 순증가도 있지만
단조 증가라는 표현도 있어요. 단조 증가. 자, 순 증가랑 단조 증가 언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순 증가 이겁니다. 자, 그냥 빠짐없이 올라가기만 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순 증가예요. 아니, 너무 직선처럼 보였나요? 아니, 오예.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순 증가예요. x가 커질 때마다 y가 계속 커지죠. 이렇습니까? 계속 커져죠. 근데 이걸 사람들은 순수하게 증가한다고 불러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봐봐. 오예? 여기도 봐야 돼요. 멈춰 있다가 올라가. 근데 수학자들은 얘도 증가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순 증가냐? 그냥 증가냐? 이 차이점이 있거든요. 얘는 증가긴 증가예요. 왜냐면 내려가진 않잖아요. 맞아, 내려가진 않잖아. 일정할 뿐이지 내려가진 않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증가로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증가냐 저것도 증가냐의 차이점이 좀 필요한데, 일단 여기 책에 써있는 F'(x 0 이상이라는 건 등호가 떼어져 있다는 건 무조건 양수, 즉 올라가기만 하는 걸 증가로 보겠다는 소리고, 근데 등호를 줄 때도 인정할 때가 있어요. 오케이? 이것도 증가로 볼 때도 있거든요. 괜찮습니까? 그렇잖아. 어쨌든 그 내용을 나중에 심화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은 증가에 대한 이론을 봤을 때 실전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뭐 백사 쪽에 3번 박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박스에 있는 내용이 잘 나와 있네요. 프라임이 0에 등호가 붙어 있다는 게 살짝 멈춰 있는 것도 인정합니다. 살짝 멈춰 있는 상태는 증가로 볼 수 있다는 건데, 뭐 그렇고. 그럼 얘들아 이제부터 볼게. 자, 너희는 이제부터 처음 보는 함수를 예상할 수 있다는 게 오늘의 주제예요. 처음 보는 함수의 예상이야. 자, 얘들아, 우리 fx가 필수 문제 10번이야 얘들아. x 세제곱 빼기 3x야. 그럼 얘는 어떤 모양인지 찾고 싶어. 모양이야. 괜찮니? 그럼 이렇게 해보자. 쌤,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세제곱에다가 3x를 어떻게 우리가 상상합니까? 자, 이렇게 해보자. 첫 번째, 강제로 미분하자. 자, 강제로 미분해봐. 그럼 어떻게 돼? 자, 눈 감고 만지는 거야. 이 함수를 만지면 어떤 모양일까? 만지는 겁니다. 자, 근데 미분 한번 시켜보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럼 미분하면은 참수로 바뀌어요. 이렇습니까?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미분한 놈에 0이 되는 경계에서 한번 찾아보자. 자, 갑자기 미분하고 0이 수. x좌표 몇 나옵니까? x들. 이거 2차 방정식이니까 이거 0 되는 수 찾으면 x가 x1과 1 정도가 나오죠. 다시 일단 0이 되는 수를 찾아야 돼. 그래서 0이 되는 수 1과 -1이죠.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그 0이 되는 수로부터 경계를 그려볼게. 자, 이걸 수학자들은 증감표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증감표. 증가와 감소의 줄임말이야. 증감표를 그려보자. 자, 첫 번째. 자, x가 변할 때마다요. 자, 크기순으로 쓸게요. 크기순. 얘가 더 작죠? 점점점에 쓸게요. 1 점점점. 자, 일단은 x들의 구간을 나누는 겁니다. 0이 되는 수를 몇 개 찾고 그 수의 사이값 바깥쪽 이렇게 점점점으로 쓰기로 해요. 해보자. 자, 그 다음에 좀 이 함수의 맛을 보는 거야. F'의 숫자가 몇 정도로 발생하는지 부호만 따질 거야. 부호. 근데 어차피 얘들아 -1과 1에선 0이 되는 수를 찾는 거니까 프라임이 정확히 0이겠죠. 부호가 없어요. 0. 그렇습니까? 자, 근데 그때그때 해봐야 돼. 자, 봐봐. 그럼 0이 되는 수 찾고 나서 각각을 더듬어보자. 얘들아 -1보다 더 작은 예시를 들어봐요. 예시를 들어보세요. -1 해볼까요? 다시 그냥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x에 -1을 도함수에 대입해요. 그냥 부호를 볼 거라서 마이 대입해보세요. 몇 나옵니까? 부분 대입해봐요. 여기다 마이너스 그거보다 더 작은 수 대입하면은 오케이? 그러니까 양수죠. 얼추 양수죠. 하나만 대입해봐도. 그럼 여긴 양수구가 아니에요. 프라임이 양수인 거. 다 대입하지 말고 일부분만 대입할 거예요. 일부분. 자, 여기는 -1과 1의 사이값. 프라임이 양수예요? 프라임은 양수죠. -2잖아요. -1을 대입해 제곱하고 세배하고 말씀하면 프라임은 양수구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1과 1의 사이 대표값. 0 대입해볼까요? 그냥 그 사이값 0 대입해볼까요? 0을 넣어보세요. 계산하세요. 마삼, 즉 음수 정도죠. 마삼이니까 음수로 인정합니다. 그 다음은 1보다 더 큰 수들의 예시. 이 같은 걸까요?
2를 넣어보세요. 이것도 양수가 나오네? 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하자? 그런 정보들을 조합해서 F를 나열하자. F를 나열하자. 근데 F가 프라임이 양수가 보장되어 있는 곳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화살표를 씁니다. 그러니까 증가하는 경향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오른쪽 위로 화살표. 그 다음에 여기는 빈칸. 멈춰있는 거거든요. 여기는요. 프라임이 음수를 뱉어내고 있잖아. 음수. 프라임이 음수면 원래 함수는 감소 화살표. 이렇게 쓰면 돼요. 오른쪽 아래. 그 다음은 이 뭐 1보다 더 큰 곳. 여기 프라임이 양수 나오고 있지. 그러니까 올바른 화살표는 이렇게 적는 걸 수학적 기호로 썼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다 종합해서 옆에다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자, 증가, 감소, 증가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그리면 증가, 감소, 증가.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쌤, 근데 그 증가, 감소가 바뀌는 경계가 언제예요? 경계? 바로 점선을 그으면 여기쯤과 여기쯤인데 그수 이렇게 그려주시면 완벽한 그림. 물론 이건 나중에 또 뒤에 나올 건데 그래프 그리는 파트에서 지금 미리 쓸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읽어만 보자. 그럼 얘들아 어디서 증가하는 거니? 전체의 일부분만 읽으면 돼요. 일부분 증가하는 곳 따라서 여기가 다 증가하죠. 이렇게 증가. 그럼 증가하는 계형은 어디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로부터 경계선까지 등호 호ring도 됩니다. 여기랑 여기는 말로 뱉으면 이거들 요렇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양끝 닫고 감소라고 주장합니다. 오케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또는 음수를 뱉어내고 있으니까. 그 다음은 1부터 무한대까지는 다 증가라고 쪼갤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이해되나요? 그래서 자, 어떤 함수의 증가 감소를 예상하고 싶거나 그리고 싶을 때 쓰는 게 고함수의 활용입니다. 미분하고 나서 0이 되는 수를 찾아요. 그럼 0이 되는 수를 찾고 그 근처를 더듬어 봤을 때 그 수들의 근처, 가운데냐 양쪽이냐 이렇게 대입해 보면서 검사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부호 결정을 잘해야 된다. 자,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들려주세요. 자, 201번에 두 문제가 있습니다. 함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증가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감소가 된다. 증감표를 그려보시거나 나중에는 증감표 생략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리세요.
부동으로 적지 말고 부동으로 적지 말고 구간 기호로 적어주세요. 괄호로 적어주세요. 괄호. 어쨌든 그렇고 얘들아 201번. 자, 빠르게 두 가지 함수의 맛을 볼게요. 얘는 증가 맛일까 감소 맛일까? 맛을 보는 겁니다. 계산해서 첫 번째 3차함수네 쫄지 마세요. 증가 감소 알고 싶으면 갑자기 미분이에요. 미분시키면이야. 그럼 미분하면 도함수를 호출하자. 호출해. 야 미분해봐. 공식. 자 미분법 6x 되고 미분법 하면은 일단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미분하고 나서 뭐 하자? 0이 되는 수 찾기. 살짝 0을 써보자. 0. 그럼 이거 2차 방정식 아닙니까? 2차 방정식? 그럼 0이 되는 수는 계산할 수 있지. 뭐 하면 되니까? 잠깐 약분되면 x제곱 빼기 2x 6으로 묶으면 x제곱 빼기 x 빼기 6로 됩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인수분 해보면 6에 x 빼기 3과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잘 되고 0이 될 가능성을 각각 조사하면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2랑 3. 따라서 지금은 수상한 자리가 어딘 거야? 전부가 아니라 수상한 곳. 마이너스 2랑 3. 자, 지금 증감표를 그려보자. 얘들아 증감표. x값은 6줄이고요. 그 다음은 f'이에요. f는 마지막에 세 번째 줄에 차지합니다. 오케이? 첫 번째, 그냥 적당히 빈칸 만드시면 돼요. 마지막에 시험 지우면 돼요. 오케이? 첫 번째, 둘 중에 작은 수 마이너스 2죠. 자, 마이너스 2 넣습니다. 껑충 띄고 3 쓰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점점점 표기할게요. 몰라요. 자, 이 상태에서 몇 번 맛을 볼게요. 첫 번째, 얘는 0이죠. 알지? 0. 자, 여기 사이사이를 메꿔주면 됩니다.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메꿔주세요. 자, 근데 일단 왼쪽부터 해볼까, 여기? 그럼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은 예시를 들어. 뭐 할까? 뭐가? 여기에 들어가는 하나의 예시를. 마이너스 3 좋아요. 그럼 마이너스 3을 찾고 도함수에 대입해 보면은 부호가 몇 나오죠? 마3을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또는 이렇게 인수분해한 자리에 대입해도 돼요. 인수분해한 자리에 대입이 됩니다. 그럼 이따가 마3 대입해 보시면 부호가 뭐죠?